요즘 한국 고등학교에서 내신 받기 진짜 힘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캐나다 이런 국제사립학교를 진학을 해서 대학교를 좀 제대로 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EDM 유학센터 캐나다 글로벌 센터의 밴쿠버와 토론토를 책임지시고 계시는 라이언 지사장님과 테드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굉장히 많은 저희가 상담이 오는 게 자녀 무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지사장님, 자녀 무상이 우리 아이 동반 유학이랑 좀 차이점이 무엇인지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광역 밴쿠버의 자녀 무상 교육은 아이들이 이제 유학생처럼 유학생 학비를 내고 오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께서 캐나다에서 공립대학 이상에서 학업을 하시거나 취업 비자를 받고 들어오신 경우에 자녀들이 캐나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자 아이들과 똑같은 자격으로 인근 학교에 배정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자녀 무상 교육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무상으로 공립학교에서 공부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자녀 무상이라는 단어가 생겨난 것 같아요. 토론토를 포함한 동부 쪽이 자녀 무상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원장님 워낙 많이 만나보셨잖아요. 다른 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ESL 프라이빗 학원을 다녀도 자녀 무상 교육을 열어주지만 토론토 지역은 엄격하게 공립대학교로 이걸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립 컬리지 2년제도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2년제 이상의 공립 컬리지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실질적으로 공립대학교의 그 ESL 과정과 대학 본과정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자녀들에게 학비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캐나다로 토론토로 보내드리는 부모님들이 정착을 하는 지역은 좀 어디예요? 기본적으로 토론토 교육청 같은 경우는 부모가 대학교에 사설 ESL을 할 때는 자녀 무상 교육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주로 토론토 바로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욕 교육청, 욕 지역으로 랜딩을 하고 계신데 욕 지역에서도 3개 지역으로 특히 많이 랜딩을 하고 계십니다. 소닐, 네. 그리고 뭐 동쪽에 마캅, 그리고 또 북쪽에 리치몬드, 하나 더 추가하자면 바로 서쪽에 반 지역으로 해서 토론토 근교의 4개 지역으로 많이들 랜딩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지역으로 우리 부모들이 정착을 하고 인근 학교로 아이들이 무상으로 등록을 해서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으로 특히 좀 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자녀에게 또한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특히 욕 지역으로 많이 정착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이유는 광역 토론토 지역에서 가장 학구열이 높고 그리고 학교의 그 랭킹이 높고 생활 수준이 높은 곳이 욕 리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 무상하면 동부 쪽에 토론토 지역 말고도 사실은 몬트리올이나 할리팩스 쪽도 좀 문의가 오기는 오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몬트리올이나 할리팩스 같은 경우는 진입 장벽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머니께서 사설 영어 학원만 다녀도 뭐 렌트비가 저렴하다는 생각하에 쉽게 결정을 내리시지만 실제 그 지역에 도착을 하고 나서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막상 학교에 보냈더니 학생이 20명인데 그 반에 10명의 학생이 한국사 학생인 겁니다. 단순히 좀 비용을 합리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정착한 이후에 실제 우리 아이가 공부하게 될 학교가 좀 어떤지, 그 환경이 어떤지를 꼭 좀 함께 체크는 해봐야겠네요. 저는 좀 학교의 구분을 좀 어머님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 캐나다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은 공립학교죠. 공립학교의 좀 큰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광역 밴쿠버 같은 경우는 공립학교들도 서류상 랭킹이라는 게 나오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모든 공립학교들에서 가르치는 커리큘럼은 다 똑같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나이가 어리면 어린 학생일수록 공립학교에서 따로 방과후 수업을 안 시켜도 현지 아이들하고 같이 뛰놀면서 영어는 6개월 또는 1년 아니면 충분히 현지 언어민들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정도로 향상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7학년, 8학년 이때쯤 올라간다라고 하면 원하는 과목들을 골라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공립학교를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토론토도 마찬가지로 공립학교가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토론토 퍼블릭 교육청의 장점이라고 하면 타 교육청과 다르게 성적이 나쁘면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한국에서의 성적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학생들이 그 퍼블릭 교육청에 합류했을 때 기본적으로 파운데이션이
스트롱하기 때문에 잘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캐나다 공립학교로의 유학을 처음 진행했을 때 좀 놀랬던 게 우리 이제 시니어 학년들, 좀 어느 정도 학생들을 위한 그 ESL 과정을 교육청 자체 내에서 진행을 해주는 것도 상당히 좀 고무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사장님, 이런 캐나다가 워낙 공립학교가 유명하다 보니까 사립학교는 없나요? 사립학교는 뭐죠? 라는 질문도 저는 좀 많이 받거든요. 사립학교도 동네마다 위치를 하고 있는데 사립학교를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지 아이들도 충분히 그냥 학비를 내고 다니는 일반 사립학교와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을 가지고 지원을 해서 시험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 명문 사립학교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제가 있는 광역 밴쿠버에 있는 일반 사립학교들 경우에는 대부분 학교들이 캐톨릭이나 크리스찬 이런 종교색을 띠고 있어서 정규 수업 외에 바이블 스터디라든지 미사 시간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이 이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학교들이 바로 옆에 교회라든지 성당을 다 끼고 있고요. 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 성인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유학생들만큼 비싼 학비를 내지는 않고요. 네. 유학생 비용의 한 5분의 1 정도 내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해주신 명문사립학교라는 곳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맞습니다. 문의하시는 그런 사립학교들일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저희는 사립 준비하려고요 라고 이제 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이 계신데, 대부분은 명문사립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근데 명문사립에 지원을 하려면 한국에서 이제 아이들 포트폴리오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스포츠 활동, 음악 활동, 그리고 독서도 많이 해야 되고, SSAT라는 시험 준비도 하셔야 되고요. 토플 점수도 있으셔야 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준비해서 지원하시기보다는 일단 캐나다 공립학교에 가서 ESL 수준은 다 떼고 나서 영어가 원어민 수준이 됐을 때 준비를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런 사립학교들은 실질적으로는 한 최소 2년 정도는 가장 짧게 2년 정도 준비를 하시는 게 이제 적합하다고 봅니다. 조기 유학이라고 하면 사실은 정말 유치부부터 고등학생까지 굉장히 많은 연령대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사장님 보시기에는 몇 학년 때, 몇 살 때 아이가 조기 유학을 가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세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오는 게 가장 이제 맞는 정답인 것 같고요. 그래도 저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은 안 넘어가는 거를 이제 권장을 드리고요. 아이들마다 틀리겠지만 한국에서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온 학생들이 훨씬 더 본토 발음 비슷한 이제 영어 액센트들을 만들어 내더라고요. 사실은 초등학교 어릴 때 가면은 그만큼 또 영어를 원어민처럼 구사할 수 있지만, 이때는 좀 반드시 엄마가 동반할 수 있을 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이가 혼자 간다고 하면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한 중학교 2, 3학년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때는 어머님들 없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지에서 아이들을 잘 케어해주고 학업 플랜을 잘 짜주실 수 있는 법적 보호자인 가디언 선생님을 잘 찾으시는 거를 이제 권장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학생들을 진행하다 보면 사실은 뭐 학생이 가고 싶은 의지가 있고 영어만 조금 따라와 준다고 하면 어린 나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한 1학년 정도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 뭐 2학년 이 이상 되는 친구들, 또는 학업 성적이 조금 부족한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공립학교를 좀 무턱대고 진학을 시키기가 조금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고2나 고3 정도의 나이 좀 늦은 감이 네. 있고, 한국에서의 조금 학업 성적이 낮은 경우는 캐나다에 와서 퍼블릭에 가게 되면 그 현지에 있는 캐네디언들과 같이 그 어울리기가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캐나다는 이제 우리나라도 곧 도입이 된다고 하는 고교 학점제를 좀 먼저 진행을 하고 있는 나라라서 자칫 잘못하면 졸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캐나다의 장점인 경우는 내가 고3 때 6개의 과목만 잘하면 그 과목을 가지고 대학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토론토에는 국제 사립학교들이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반년 정도만 더 공부를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원하는 과목들의 점수를 이수해서 캐나다의 명문 대학 또한 진학을 할 수 있고요. 네. 단 캐나다에서 공부한 일정 기간이 없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IELTS나 토플 점수를 따로 준비해서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사실은 온타리오주에 좀 국한된 얘기이기는 하는데, 온타리오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성적 자체가 예를 들면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되는 12학년의 6과목 또는
11학년까지 8과목만으로 대학을 진학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고등학교 뭐 1학년, 2학년 이제 이상의 친구들은 이런 국제 사립학교 쪽으로 좀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도 이제 많이 받고 있는 질문인데,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뭐 1학년이나 2학년인데 지금 가면 너무 늦으니까 대학교를 위해서 차라리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졸업을 시키고 가는 게 어떤지, 아니면 바로 가는 게 나을지, 너무 늦지 않았는지 뭐 이런 고민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이 토론토 같은 경우는 국제 사립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2 때 이미 오셔도 국제 사립학교를 다니면서 본인에 맞는 영어 레벨에 맞게 과목들을 배우면서 공부를 하고 2년 안에 학점을 채워서 한국과 다르게 캐나다는 점수가 중상위권, 예를 들어서 뭐 70점 이상, 80점 이상만 돼도 실질적으로 중상위권 대학을 지원해서 그 입학허가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캐나다로 유학을 와서 대학을 갈 게 목적이라면 절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런 국제 사립학교의 시스템을 좀 활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요즘 한국 고등학교에서 내신 받기 진짜 힘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내신도 또 받고 졸업을 하고 또 영어도 공부하는 시간보다는 고2, 고3 때라도 캐나다 이런 국제 사립학교를 진학을 해서 대학교를 좀 제대로 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아이를 조기 유학을 보내겠다 결심을 하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현지에서 살고 계신 분들로서 좀 어떤 것을 좀 당부하실 수 있을까요? 어머님들이 아이들 비행기표 끊고 항상 저한테 이제 물어보세요. 뭐 준비해서 보내야 될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원어민 선생님 튜터라든지 이렇게까지는 권장은 안 해드리고요. 최대한 아이들 영어 일기가 됐던, 책 읽고 독후감이 됐던, 글을 쓰는 연습을 많이 해오기를 권장을 드려요. 캐나다의 모든 과목의 과제들이 다 라이팅이에요. 심지어는 컴퓨터 수업도 나중에는 라이팅으로 써서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에세이라든지 간단한 글을 쓰는 연습을 많이 해서 오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통 한국 학생들이 수학을 굉장히 잘해요. 선행도 기본 1년에서 2년 정도는 다 해서 오는 편이고요. 내용은 알지만 그 수학에 들어가는 용어를 몰라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있고요. 한국 학생들이 또 과학도 잘하는데 용어를 몰라서 해석을 못해서 틀리는 경우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시간이 있으실 때 수학 용어 영어로 정리된 것, 과학 용어 영어로 정리된 것, 이거 한번 읽어보고 오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은 또 좀 당부하실 게 있으실까요? 한국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서비스 인더스트리가 발전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빨리빨리, 그리고 저희가 원할 때 바로바로 나오지만, 캐나다가 선진국이긴 하지만 이 행정 업무 처리 자체가 한국처럼 빠르지가 않습니다. 커피숍을 가도 레스토랑 푸드코트에 가도 긴 줄을 쉽게 경험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이 필요하고요. 캐나다 생활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맞아요. 정말 학업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특히나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서는 워낙 서비스의 최상도를 경험하고 가다 보니까 현지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그리고 홈스테이와의 그런 마찰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사실은 배려라든지 이런 마음도 좀 장착을 하고 출국을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EDM 유학센터 캐나다 글로벌 센터의 책임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